김혜영 교육사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서 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혜원입니다. 교육사로 일하게 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저는 지금 8개월째 3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어요. 요즘 김혜영 교육사님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근황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서 교육사로 근무함과 동시에 아주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 과정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에 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교육사란 어떤 것인가요? 교육사라는 직업은 박물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진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교육사님께서는 그럼 도구박물관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의 교육사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로 업무가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관련 업무가 있고 두 번째는 행사 관련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업무로 되어 있고 행사 같은 경우에서는 5월에 단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11월에 문화체험 행사와 같은 여러 가지 행사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원 교육사님께서는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서 특별히 교육사로 일하게 되시는 연유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교육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데요. 학부 때 사학과에 다니면서 원래는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이후에 박물관 에듀케이터, 교육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렇게 사람들의 대상으로 박물관을 소개하고 그다음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거를 전달하는 그런 업무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교육사로 이제 진로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사가 되고 나서 느끼기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업무에 대해 기존에 생각했던 기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우선 대상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어린 대상인지 아니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아니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도 우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수업이랑 그 다음에 체험 수업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이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체험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교구제를 사용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을 진행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 기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도 그 많은 부분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대체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 프로그램을 그럼 프로그램 기획의 시작부터 그 진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끝나기까지의 그 상세한 과정이 혹시 있을까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3, 4월 이 초반에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을 신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준비 단계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진행은 5월. 5월이나 6월부터 이루어져서 11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11월에서 12월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교육 프로그램이 1년이 운영이 됩니다. 교육사로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다고 느꼈던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제가 교육 사업 담당하는 사업이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진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단오 행사라고 5월에 진행하는 행사가 있는데 단오 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단오 체험을 진행하는 행사예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서는 부채 만들기, 부채 꾸미기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체험을 진행하기 전에 그 단오가 어떤 날인지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거를 참가자분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 아세요. 음력 5월이 단오날인지 다 아시는데 학생분들한테 질문하면 물론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모르는 학생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속 행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고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행사였습니다. 김혜원 교육사님께서 도구박물관 교육사로 부임하신 이후에 본인 개인적으로 성장하셨다고 느낀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사 같은 경우에 이름만 들으면 그냥 교육만 담당하는 업무니까 굉장히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조율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나중에 학생들과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 이거를 나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또 성찰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기획한 대로 잘 나왔는지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맡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크게 성장했다기보다는 사회인으로서 전반적으로 뭐 문서 업무 아니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업무, 응대하는 업무 아니면 진행하는 업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구박물관 교육사로 근무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도구박물관에서 교육사로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연도에 교육사로란 직업을 처음 이제 교육사로서 처음 일하게 됐는데 학생들과 만나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부터 진행하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즐거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과 교육사에 이어서 이번엔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혜원 교육사님께서 아주대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교육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아주희망 신입생분들, 그 다음에 유학생 글로벌 세미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세대를 잇는 도구라는 수업인데 박물관에 방문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탁탁탁 탄할문 토기라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탁본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탄할문 토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인근의 광교수중학교와 그다음 다산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 누구랑 얘기하니? 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은 중학교 1학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에 어떤 직업이 있고 직접 도슨트가 되어서 해설을 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희망 학교 신입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재미있는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사업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 주제나 컨셉 등을 그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착안하시는 편인가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참가자분들의 이렇게 이목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행하는 밈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던가 인스타그램에 돋보기를 찾아본다던가 지금의 유행하고 있는 것들에서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기타 외에도 다른 박물관에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거나 아니면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라는 박물관 명칭에 따라서 교육 사업을 진행할 때도 도구에 한정되어 컨셉을 진행하는 편이신지 또한 이렇게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도구라는 주제를 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구라고 하는 주제가 저희 박물관 유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도구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도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확실한 컨셉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단점은 따로 없을까요? 사실 도구라고 하면 폭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도구가 쓰였던 현재 시점 아니면 과거 시점, 미래 시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도구도 의생활 도구, 그다음에 식생활 도구, 주생활 도구로 그 안에서도 도구가 나뉘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질문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양했으면 하는 소양이나 느끼고 배웠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저는 그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했던 분들이 박물관은 재미있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사실 체험을 오실 때 선생님이 그 일정을 짜서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오면 표정이 사실 안 좋아요. 박물관은 재미없는 곳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안 좋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간식도 주거든요. 간식도 주면 이제 웃음을 짓고 돌아가는데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박물관이 재미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방문객들이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구박물관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지역사회와 많은 교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박물관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접 학교 학생들이 위험의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잘 오기 힘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찾아가서 박물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체험 도구도 다 들고 가요. 근데 체험 도구가 학생들이 쉽게 하지 못했던 체험 도구를 들고 가서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탁탁탁 타나면 토기라는 교육 프로그램은 탁본을 체험하는 수업인데 탁본이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크거든요. 탁본 목재도 큰데 저희는 그거를 다 이렇게 A4용지 4분의 1 정도 크기로 되는 걸로 주문 제작을 하고 학생들에게 한 명씩 다 나눠줘서 이 탁본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잘 해보지 못했던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교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구박물관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자들이나 혹은 제게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혹시 한번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도구박물관 체험은 보통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 청소년들 선생님께 추천을 해드리고 한다면 탁탁탁 타내문 토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탁본 체험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탁본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질문 4가지 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혜원 교육사님께서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있었던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수장고 이전이 가장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번 연도에 교육사로 근무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작년에 예비학예 165로 근무하면서 수장고 이전 작업이 있었는데 사실 수장고 이전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유물을 다 하나하나 옮겨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분실 위험도 있고 파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에 우선 인상이 깊고요. 그때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봤었거든요. 그때 다양한 소장품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굉장히 신기했던 신기했던 느낌이 생각나서 이 수장고 이전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로 꼽았습니다. 교육사 기간을 마친 이후에
김혜영 교육생이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우선 박물관에서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논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도구박물관 관계자로서 박물관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도구박물관의 관계자라기보다는 박물관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박물관 전공이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박물관도 정말 다양한 박물관이 있잖아요. 뭐 교육박물관도 있고 과학박물관도 있고 안산에 산업박물관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말 박물관 하면 역사, 사학과 사람들이 보통 일하는 업무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양한 전공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공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직업이다, 또 업무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니까 교육박물관에 특화되시는 거고 산업 관련해서 전문가신 분들은 산업박물관에서 특화돼 있어서 박물관 진로가 어떤 한 전공에 국한된 진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인에게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은 제 첫 직장이에요.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 실수를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업무를 잘 처리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모아서 앞으로 제가 박물관 현장에 나갈 때 제 디딤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